대입 시청자 신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스틸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 18% 급등을 하게 됐는데 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이슈를 또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정말 이 회사가 그와 관련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함께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온 이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 중국 과잉 공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중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4월 17일 날짜였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철강을 관세를 기존 7%에서 25%로 3배 이상 관세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앞전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이와 관련된 해석을 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당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이 미국에게 결국은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해당 소식이 사실 바뀐 내용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을 기존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중국 경기 지표를 함께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3.1% 하회를 했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9%. 근데 문제가 뭐냐?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10%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이 말이 즉슨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제조업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겠고, 이 말인 즉슨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물량을 사실상 자국 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30%나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나 또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 중국의 값싼 철강재 때문에 일본산이나 중국산 이것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사건들도 앞전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그 중국산 값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자국 내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매겨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결국 주요 취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오냐? 결국에는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24년도 11월 달에 있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이 산업과 관련된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이슈 때문에 철강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게 된다면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마예요. 일단은 원래 처음 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중국산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시장의 판단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에게 크게 관세를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철강을 더 수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의 철강이 중국산이 0.6%로 사실상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표심 잡기에 위한 행동들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신스틸이랑 이번 이슈랑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원재료를 매입해서 2차, 3차 가공으로 냉연 강판,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철강을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의 약 78%가 사실 수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스틸의 주요 매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멕시코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미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므로 사실 이번 미국 철강에 대한 관세 소식은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또 가장 가까운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 판단감에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다. 다른 타 회사들보다 굉장히 크게 나와줬거든요. 1등으로는 사실 하이스틸이 대장 역할을 했고요. 거의 2등 역할로 이 우리 신스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이 그래도 주가가 띄워준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쿼터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반사이익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자, 과거에서부터 사실 이 주가의 변동성, 즉 베타가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가장 좋거든요. 근데 다른 타 철강 회사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가주는 모습들을 앞전에 보여줬었고, 거래대금 역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400억 정도가 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상한가나 거래대금 터트려 줄 때 1,000억에 가까운 거래대금 터트려 주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도가 있는 종목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추세 전체가 돌아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철강 전반적인 시황이 결국에는 올라가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또는 이슈에 의해서는 주가가 잠시 반짝했다가 또 이슈가 꺼지게 되면 앞전처럼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이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를 높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런 철강 관련 회사들이 또 한번 들썩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양봉을 보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11월 달로 갈수록 그러한 심화가 될 확률이 높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슈와 테마로 인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잠잠해지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